청소년 상담 전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새 초등학생 상담 전화가 12배나 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담 뒤에 걱정이 사라졌냐는 겁니다. 뉴스토크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과 학업 부진 등 고민 끝에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청소년들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종 상담기관에도 이런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이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와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의 박예선 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 전화가 많이 늘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 한 5년 전에 비해서 이제 서울시 경우는 한 10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5년 사이에 10배라고 그러면 예.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주로 어떤 고민들을 합니까? 그게 이제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좀 다른데요.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생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주로 이제 대인관계, 초등학생들 경우는 왕따라든지 뭐 이런 문제로 많이 있고요. 중학생 경우는 이제 뭐 일탈, 비행, 또 뭐 학업 이런 게 있고 고등학생은 아주 현저하게 학업진로 고민이 많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고민이 많이 늘었다는 게 좀 눈길이 가는데 예. 친구 관계, 그러니까 좀 전에 왕따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런 것이 네. 이제 과거보다 많이 늘은 걸까요? 아니면 이런 것이 이제 상담을 좀 받아야겠다는 의식들이 생긴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위기 청소년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위기의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거를 얘기할 어떤 센터라든가 이런 게 많아졌기 때문에 더 찾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예전에는 어쩌면은 잠재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살 안팎의 나이니까 네. 그런 고민들을 자기가 이렇게 담고 있기도 어렵고 또 누가 예. 근데 상담해 주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 이제 24시간 115호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 3, 4년 전에 비해서 초등학생들이 가출해서 이제 나오거나 폭력에 노출돼서 오는 경우가 정말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핵가족화도 되고 또 이혼 가정 수도 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문제가 터져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처하는 그런 이제 그걸 가지고 있고요. 저희 그 서울시 센터 경우에는 이제 놀이치료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이제 뭐 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놀이치료나 이런 뭐 미술치료나 이런 그 도구, 매체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생들은 또 이제 뭐 학교 폭력도 더 심할 테고 또 이제 예. 학업에 대한 고민도 더 많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통계에서 나오다시피 고등학생들은 뭐 학업 진로가 많고 중학생들 경우는 뭐 다 이제 통용되는 말이지만 중2가 가장 무섭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제 일탈, 비행 이런 아이들이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누군가의 이제 고민을 털어놨다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치유의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이제 고민을 상담해 주면 네. 속 시원하다 이래서 돌아가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일단 저희한테 찾아와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 예후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비자발적이라는 거죠. 학교에서 보내오거나 부모님이 의뢰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말문을 열기까지가 전문가들의 어떤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좀 일탈이나 좀 심한 아이들은 한 2개월 만에 뭐 말문을 연다든가 또 은둔형 아이들은 한 3개월 만에 연다든가 이제 그러는데 저희가 찾아오는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22개구가 지원센터가 있는데 각 가까운 곳에 이제 그 동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끈기 있게 상담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잠깐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NS로 들어온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멘토링제를 확대시켜야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한 의견은 교육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들어온 의견도 보겠습니다. 이미 그들을 치유하는 정책은 많지만 자립력을 키우는 정책이 없습니다. 아마 자립심을 좀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의무교육처럼 부모와 자녀 모두 상담과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소장님,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중에 보니까 멘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상담 받으러도 와야겠지만 학교 안에서 또는 가정 또는 뭐 주변, 이웃 이런 속에서 멘토제라는 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각 곳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줄어드는 청소년들을 좀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든지 또 뭐 교사든지 해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요번에 이제 폭력 문제 관련해서 이제 또래 상담 교육을 시키는데요. 교사들도 받지만 이제 그 다른 분들도 확대해서 또래 상담을 교육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직접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더 효과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나 또 이제 다른 분들은 또 24시간 또 곁에 있지도 못하고, 청소년들은 사실 그 또 친구 말을 가장 많이 또 그렇죠.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번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제 25개구의 22개 상담지원센터가 있는데요. 2014년까지 25개구에 다 이제 해서 아이들이 이제 가까운 곳에 가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로는 맞춤형이라고 해서 있고,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 있습니다. CYSNet이라고 있는데 그런 망을 조금 더 촘촘히 해서 아이들에게 뭐 법률 지원이나 의료 지원이나 또 경찰이나 교육이나 뭐 이렇게 다 연계해서 하나의 아이를 도우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걸 조금 더 촘촘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